연구에 따르면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.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 가끔 이제 18살이다, 20살이다, 22살이다 이런 아이들을 가끔 만나거든요. 그런 아이들은 예외 없이 좀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. 뭘까요? 상대적으로 이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확실히 좀 더 오래 장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마트 정형외과 동물병원 함정식 원장입니다. 오늘은 반려동물들이 더 오래,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반려동물이 그래도 1년 정도는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꼭 시청하시고 반려동물과 더 오랫동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준비되셨나요?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강아지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. 바로 잘 먹는 건데요.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의 공급이 중요합니다. 적절한 영양 섭취가 돼야지만 면역력이 강화가 되고 체중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장기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성장기 강아지 그리고 노령견 이거에 따라서 다른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아지의 나이라든가 체중, 활동량에 맞는 적절한 식단을 공급하는 게 필요합니다.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매일 기름진 고기와 간식을 먹는 게 당연히 건강하진 않겠죠? 요즘은 잘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또한 어떤 특정한 음식, 슈퍼푸드라고 해서 이제 알려진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오래 산다더라. 이 말이 맞을까요? 물론 절반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해서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슈퍼푸드라 하더라도 그걸 한 가지만 계속 먹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요거트도 먹이고 그리고 내일은 블루베리 또는 그 다음날은 검은 콩 이런 식으로 슈퍼푸드로 알려진 음식을 좀 돌아가서 먹는다면 이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. 너무 저가의 사료를 좀 피하시고요. 고품질의 사료를 선택하되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영양제 이런 것들을 주치분이랑 좀 상의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강아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동은 사람이나 강아지나 반드시 필수인데요. 힘든 운동을 왜 해야 될까요? 하기 싫잖아요. 그죠? 운동을 해야지만 운동을 통해서 심박수를 늘리고 그리고 근육을 쓰면서 신체 활동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몸의 대사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강아지들도 신체 활동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고 그리고 심장 건강과 각종 대사성 질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를 하고 근육과 관절을 적당하게 쓰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. 연구에 따르면은 상대적으로 비만 강아지들보다 마른 강아지들이 더 오래 사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.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 가끔 이제 18살이다, 20살이다, 22살이다 이런 아이들을 가끔 만나거든요. 그런 아이들은 예외 없이 좀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. 뭘까요? 상대적으로 이 아이들은 살이 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대다수가 마른 체형이거든요. 그런 아이들이 확실히 좀 더 오래 장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. 체중이 늘어나다 보면 과체중이 되다 보면 심장병도 잘 오고요. 당뇨도 잘 오고요. 그리고 관절염 이런 질환들이 있어서 또 관절염이 있다 보면 또 운동을 못해서 또 다시 약순환이 되고 과체중 자체가 질병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강아지의 체중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매일 산책을 시켜주거나 공놀이를 통해서 강아지와의 유대감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뛰어놀다 보면 우리도 더불어 건강해지죠. 당연히 일석이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보호자님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더 오랫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반려동물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.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. 강아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. 강아지가 아플 때만 병원에
데려가면 안 되잖아요.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7살 이전 2년에 한 번 정도, 그리고 그 이후 7살 이후부터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뭐 지역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. 반려동물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. 바로 친한 주치 수의사를 만들기입니다. 강아지에게 이게 전담 수의사를 지정해 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까요? 주치의가 있다면 우리 강아지의 건강 기록을 일관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뭐 병원이 계속 옮겨지다 보면 또 다른 내용들 때문에 기존의 질병이 또 관리가 안 되거나 좀 놓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. 주치의 수의사가 있으면 질병을 좀 조기에 발견하기가 아무래도 용이하고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주치의 수의사는 강아지의 평소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변화가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이걸 놓치지 않고 필요시 적절한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질병을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한 그 주치의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식단이라든가 강아지 식단이라든가 뭐 운동 방법, 운동량이라든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하면 강아지의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수의사의 경우에도 그 전문 수의사도 있지만 저는 이제 관절 수술을 하는 이런 수의사죠. 전문 수의사죠. 저 같은 경우 말고 이제 일반 수의사, 저희가 GP라고 하는데요. 동네 병원 원장님들이죠. 이 원장님들과 잘 지내시고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무조건 큰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1차 병원에서 주치의 수의사를 통해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다가 필요시 전문병원으로 좀 의뢰가 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건강관리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. 강아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5번째 방법입니다. 바로 강아지 구강 치과 관리입니다. 치아 관리죠. 구강 관리와 강아지 수명이 더 오래 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의아하실 텐데요. 구강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구강 질환이 치아만 안 좋게끔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신장 그런 주요 장기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. 치아가 안 좋을 경우 그 치아에 그래서 그 나쁜 균들이죠. 세균들이 심장이나 신장 등의 감염성 질환의 가능성을 좀 높일 수도 있거든요. 치아가 또 좋지 않아서 자연 발치가 됐다던가 치아의 기능이 좀 온전치 못하면 소화 기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이걸로 인한 또 2차적인 또 질환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 치아가 안 좋은 아이들이 수명이 좀 더 짧아진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아를 잘 닦아주시고 치주염이나 치은염 관리들을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. 치과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. 계속 닦아주기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적응시키면 강아지도 그 이를 닦는 거를 좀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반려동물 더 오랫동안 건강하기 6번째입니다. 바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건데요. 강아지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반려동물들도.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동물에 의해서도 그렇고 낯선 사람을 봤을 때도 그렇고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.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좀 받다 보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이라고 하죠.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. 이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과하게 분비가 될 경우에는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면역력도 좀 저하가 되고요. 각종 질환이죠.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나 감염에 또 취약해지고 결석도 잘 생기고요. 뼈 골다공증 같은 것들도 잘 오고 이런 다양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스트레스 없이 키우는 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. 강아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에게 꾸준히 관심을 주고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반려동물에게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반려동물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. 실제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강아지에게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. 반려동물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방법
7번째입니다. 노령견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그 3대 질환이 있습니다. 바로 심장 질환, 그리고 콩팥 질환, 신장 질환이죠. 그리고 종양, 암에 관련된 부분인데 종양 질환입니다. 이들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더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겠죠. 이 3대 질병만 피해도.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, 그런 관리 방법은 또 어떻게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심장병이죠.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고요. 그리고 좀 짜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. 저염 식단을 통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검진이 필요한데요. 정기적인 검진이죠. 병원 가셔가지고 청진 한번 해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. 청진 소리만 잘 확인해도 한 90에서 95% 정도의 노령성 심장 판막 질환을 좀 감별을 해낼 수 있거든요. 청진 해보면 이제 그 심자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정밀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. 정기적인 그런 심장 검진,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좀 적절한 시기에 약물 관리를 시작을 하면 심장병으로 인한 2차적인 그런 합병증이나 심한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콩팥 질환인데요. 예방을 위해서는 콩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충분한 수분 섭취, 그리고 양질의 저단백 식단입니다. 너무 고단백을 주면 콩팥에 무리가 되거든요.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.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콩팥 기능을 좀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된다면 즉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종양 질환 예방인데요. 암이죠. 암은 무조건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, 만졌을 때 어디 종양성 그런 메스감이 느껴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. 아니면 초음파 검사. 초음파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. 영상학적으로. 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종양을 좀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 시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하거나 항암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종양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. 반려동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. 정리를 해보자면 좋은 양질의 음식이나 사료를 비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먹이고 꾸준히 운동을 시키면서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는 게 반려동물 오래 살게 하는 그런 핵심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또한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주치 수의사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무척 중요할 듯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을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반려동물들이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.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이잖아요. 그 소중함을 좀 잊지 않고 매일매일 반려동물에게 사랑을 듬뿍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